오후장을 녹여줄 달달한 10분 전략 챙겨보는 시간이죠. 이 시간 MTNW 이달의 어드바이저와 함께하겠습니다. 위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위원님 장 초반에 양대지수 급락세를 연출하면서 사실 깜짝 놀랐는데 그래도 낙폭을 만회해 가려는 움직임 나타나고 있습니다. 위원님과 함께 오늘장 든든한 전략 챙겨보도록 할게요. 자, 그럼 오늘장 달달한 포인트부터 확인하고 오시죠. 네, 달달한 포인트는 침체 공포와 추가 긴축, 묻고 더블로가입니다. 간밤 FOMC 회의록이 공개가 되면서 연준의 매파적인 스탠스를 우리는 다시 한번 확인을 했습니다. 미국의 10년물 국채금리는 2008년 이후 최고치를 기록을 했고요. 정말 총체적인 난국이 따로 없습니다. 이 구간에서 우리가 어떤 전략 챙겨보면 조금 더 달달해질까요? 네, 달달해지기 위해서 또 뉴욕 증시부터 좀 더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뉴욕 증시를 움직이는 것은 채권 시장이죠. 빨간불이 들어온 중국 경제에 대한 이러한 우려로 안전자산 선호 심리가 발동하면서 미국 국채로 매수세가 몰렸고요. 또 채권 금리는 소폭 하락 출발했습니다. 자, 그러나 경제 지표들이 발표되면서 채권 금리는 다시 상승세로 돌아섰습니다. 자, 전일 발표된 미국의 산업 생산은 전월 대비 1%로 두 달간의 감소세를 뒤집고 또 플러스로 돌아서면서 시장 컨센서스를 상회를 했습니다. 유틸리티 생산이 크게 증가한 것으로 보아서 무더위로 인한 전기 생산이 증가한 것이 주 원인으로 보여집니다. 자, 신규 주택 허가 건수는 144.2만 건으로 시장 컨센서스를 소폭 하회하는 모습이었고요. 그리고 신규 주택 착공 건수를 보시면 145.2만 건으로 시장 컨센서스를 소폭 상회를 했습니다. 자, 주택 시장은 시장 예상을 크게 벗어나지 않았지만 그 소매 판매에 이어서 산업 생산까지 시장 컨센서스를 상회하자 애틀랜타 연방은행의 GDP 나우에서는 3분기 GDP 증가율 수정치를 기준 5%에서 5.8%까지 높였고요. 또 이는 2003년 이후에 가장 높은 분기 성장률 추정치입니다. 경기가 좋아지는 데이터들이 발표되자 채권 시장은 다시 상승을 시작했고요. 또 뉴욕 3대 지수는 FOMC 의사록에 한 줄기 희망을 걸고 보합권 등락을 거듭했습니다. 자, 그러나 FOMC 의사록은 투자자들에게 한 번 더 절망을 안겨줬죠. 의사록 내용을 좀 요약해 보겠습니다. 요약해 보자면 첫 번째로 인플레이션이 여전히 장기 목표를 훨씬 상회하고 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노동시장이 빡빡한 상황에서 상당한 인플레이션 상승 위험을 계속해서 확인했다. 또 세 번째로는요. 통화정책의 추가 긴축을 필요로 할 수 있다라는 이런 부분으로 요약해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6월보다 더욱 매파적으로 변한 의사록이 공개되면서 채권금리가 추가 상승을 하는 모습이 나타났고요. 또 10년물 채권금리 보시면 심리적 저항선인 4.25%를 넘어서서 2008년 이후 최고치를 기록을 했습니다. 달러 인덱스 보시면요. 달러 인덱스 또한 5일 연속 상승세를 이어갔습니다. 자, 채권금리가 상승하자 금리에 민감한 기술주 빅테크들이 낙폭을 키우는 모습이었고요. 그러면서 결국 뉴욕 3대 지수는 하락 마감을 했고 특히 기술주 위주인 나스닥은 1% 넘게 하락하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자, 국내 지수 상황 살펴보겠습니다. 계속적으로 채권 시장이 좀 불안하죠. 이러한 계속되는 채권 시장 불안으로 인해서 미국 기술주의 하락이 이어지면서 국내 증시도 그 영향을 받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외국인들의 매도세로 낙폭을 키우던 국내 증시는 외국인들의 매도세가 잦아들면서 어느 정도 안정을 찾는 모습이지만 여전히 불안한 수급 상황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양시장 2차 전지 관련 대형주들이 지수를 방어해주고 있지만 2차 전지를 제외한 대부분의 업종에서 하락이 진행 중이고요. 또 급등세를 이어가던 초전도체 테마가 급락세를 나타내면서 투심 또한 좋지 못한 상황입니다. 자, 외국인들의 수급은 현재 지수를 방어 중인 2차 전지 관련주들에서 포착이 되고 있고요. 또 2,400여 종목 가운데 불과 500여 종목만이 상승하는 그러한 상당히 어려운 최악의 시장이 펼쳐지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오늘장 테마 동향 살펴보겠습니다. 초전도체 테마가 하락을 하면서 오늘장 테마 동향 상당히 좋지 못한 상황이 나타나고 있죠. 먼저 차트를 보시면서 말씀을 드리자면요. 탈모 관련주죠. 이노진이 중국 단체 관광 이슈에 반응을 하면서 상한가에 안착한 모습이고요. 화장품 관련주 인트론 바이오가 두 자릿수 상승률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 제약바이오 섹터 보시면요. 에이프로젠이 대장으로 또 한 장중 한때 상한가를 터치하고 윗꼬리가 달리고 있는 모습이고요. 그 뒤를 따라서 에이프로젠 HNG 그리고 에이프로젠 바이오로직스와 같은 에이프로젠 그룹주들이 강세 흐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 외 원격 의료 관련주인 토마토 시스템이 오늘 상한가 터치하고 또 윗꼬리 달리고 있는 모습이고요. 또 2차 전지 관련주 보실 수 있겠습니다. KBG가 대장으로 상한가에 안착했고요. 본방송을 통해 추천드렸던 티라유텍 두 자릿수 상승률을 기록을 하고 있고요. 또 애경케미칼도 좋은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반도체 관련주에서는 태성이 지금 상승을 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또 5G 관련주에서는 HFR이 두 자릿수 상승률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수 조정과 초전도체 테마에 대한 급락과 맞물려서 금일은 제대로 된 테마를 형성하는 섹터는 없다라고 정리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자, 시장 대응 전략 드려야 되겠죠. 현재 미국 채권 시장 불안에 따라서 기술주 위주로 하락을 하면서 우리나라 시장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는 상황입니다. 미국 채권금리 상승과 달러 강세로 인해서 원달러 환율 또한 불안한 상황입니다. FOMC 의사록이 다소 매파적이었다고는 하지만 이미 어느 정도 예견되었던 내용이었고요. 그리고 이미 예상했던 연준의 매파적 스탠스에 시장이 이 정도로 격한 반응을 보인다는 것은 그만큼 투심이 많이 무너졌다라는 반증이기도 합니다. 기술적 분석상 뉴욕 3대 지수를 비롯해서 니케이, 항생 등등 3개의 주요 지수들이 모두 심리적 지지라인을 이탈한 가운데 향후 증시의 방향은 무너졌던 지지라인을 얼마나 빨리 회복해 주느냐에 달려있는 듯합니다. 지수가 다시 상승 추세로 돌아설지 아니면 일시적 반등에 그칠지는 아직은 애매모호한 상황이죠. 중장기 포트폴리오에 대해서는 여전히 관망 의견 드리겠고요. 단기 수익 관점에 있어서는 로봇과 AI와 같은 이슈는 살아있지만 최근 초전도체에 가려져 있으면서 소외되었던 섹터들, 그러한 섹터들에 대해서 저점 매수 관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슈가 살아있는 종목 한해서 단기 스윙 전략으로 챙겨주셨습니다. 위원님의 전략으로 조금 달달해진 것 같습니다. 이어서 달달한 또 공략 섹터 확인하고 오겠습니다. 네, 오늘의 달달한 공략 섹터는요, AI 관련주입니다. 피처링 네이버네요. 최근에 AI 칩 사재기 현상이 나오면서 수요는 증가를 하고 공급은 줄어들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국내 관련 업종들이 낙수효과를 조금 기대할 수 있는지 궁금하고요. 그리고 또 네이버 관련해서 다음 주에 이슈가 있잖아요. 어떤 포인트가 있을까요? 네. 제가 최근에 지속적으로 강조드리고 있는 섹터가 바로 AI 섹터죠. 지난 7일에 마이크로소프트가 빙 챗봇을 웹과 모바일 기기를 포함해서 타사 브라우저에도 사용할 수 있게 된다라고 밝혔었죠. 네이버는 하이퍼클로버 X, 카카오는 코 GPT와 같은 자체 AI들을 선보이면서 본격적으로 AI 경쟁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또 최근에 파이낸셜 타임즈에 따르면 사우디아라비아가 엔비디아의 칩을 최소 3,000개를 구매했다라는 이러한 소식이 나오고 있고, 또 아랍에미리트 또한 자체 개발한 그 개방형 대규모 언어 모델인 펠컨의 학습을 위해서 엔비디아 반도체 수천 개를 확보했다라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AI 경쟁에 이러한 그 중동 오일머니까지 참전을 선언하면서 AI 경쟁은 점점 더 치열해지는 양상인데요. 자, 이런 가운데 우리 아까 앵커님이 얘기하신 것처럼 오늘 24일에 네이버는 하이퍼클로버 X를 공개하게 됩니다. 최근에 본방송을 통해서 네이버의 하이퍼클로버 X 관련주로 알체르를 추천드리면서 단기간에 50%가 넘는 수익을 드리기도 했습니다. 현재 지수 조정으로 인해서 AI 관련주들 전체적으로 조정이 나오고 있지만 이슈가 여전히 살아있는 섹터죠. 그런 만큼 이번 조정이 마무리된다라면 AI 섹터가 반등의 선봉에 서 있을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따라서 현재 지수 조정으로 급격한 조정을 받고 있는 AI 섹터들 중에 AI 섹터, 그중에서도 다음 주 공개를 앞두고 있는 네이버의 하이퍼클로버 X 관련주에 대해서 다시 한번 관심이 필요하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조정받고 있는 AI 쪽에서 우리가 기회를 엿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어떤 종목에서 또 기회를 포착해 볼까요? 네, 오브젠이라는 종목을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오브젠은 마케팅하고 테크놀로지 합성어죠. 마테크 솔루션 전문 기업입니다. 네이버 클라우드가 2대 주주로 있다는 사실이 네이버 관련주로 더욱더 부각이 될 수 있게 하고 있고요. 또 동사 같은 경우에는
마케팅 솔루션 개발에 AI를 활용하면서 이 부분 또한 긍정적으로 주가에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자, 네이버의 하이퍼클로버 X와의 이런 협업 관계가 주가에 상당히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고 보기 때문에 차트 보시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오브제는 제가 자리를 기다리고 있었던 종목인데 오늘은 시장이 하락하면서 음봉을 그려내고 있고요. 정말 적절한 매수 타이밍이 왔다라고 보여집니다. 지금 바닥에서 수급이 들어오면서 크게 빠져나갈 자리도 없고 시장의 이슈는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이 상승 모멘텀이 주가에 긍정적으로 작용한다라면 빠른 수익 가능한 종목이다라고 보여지고요. 그리고 목표가는 51,000원 드리도록 하겠고 손절가는 36,000원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무래도 다음 주 일정 매매가 있는 만큼 다음 주까지 또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종목은 오브젠이었고요. 목표가 51,000원, 손절가 36,000원 설정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위원님의 또 전략을 통해서 이러한 시장도 저희가 달달한 수익을 챙기고 있는데 한번 리뷰 한번 받아보도록 할게요. 나노 CMS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또 전해진 소식 중에 하나가 중국이 갈륨을 통제하면서 갈륨 가격이 50%나 급등을 했다라고 합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는 하루 만에 목표가 도달에 성공을 했는데 앞으로 조금 더 욕심내도 되겠죠? 네. 동종목 같은 경우에는 다양한 모멘텀을 가지고 있죠. 중국 방금 앵커님께서 말씀하신 중국 갈륨 통제에 따른 실리콘 카바이드 사업에 대한 이러한 진출에 대한 수혜도 볼 수가 있고요. 또 최근에 코로나 재확산에 따른 원자외선 살균 램프를 에 대한 또 이러한 이슈도 주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지금 나노 CMS 차트 보시면서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나노 CMS 같은 경우에는 8월 10일에 추천드리면서 또 단기간에 목표가를 돌파를 했습니다. 자, 목표가는 지금 목표가를 25,000원, 25,000원까지 제시해드리면서 충분히 그 자리까지 홀딩하시라는 전략을 드리기도 했었는데요. 목표가 홀딩 하시면서 수익 챙겨가신 분들 축하드리겠고, 그리고 지금 오늘 윗골이 달리면서 음봉이 나오고 있지만 사실 시장 지수가 밀리면서 밀어내는 모습이죠. 크게 추세를 이탈했다라고는 볼 수 없기 때문에 동사가 가지고 있는 상승 모멘텀 그대로 주가에 긍정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지지라인을 보신다라면 이 자리입니다. 18,000원 라인을 이탈하지 않는다라면 다시 한번 반등 기대해 볼 수 있고 또 추세적인 상승까지도 기대해 볼 수 있는 종목인 만큼 지속적으로 18,000원 지지라인 확인하시면서 관심 가지시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단기간에 수익 챙기신 분들 축하드리고요. 지지라인 18,000원 기억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음 종목 볼까요? 티라유텍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종목도 제시를 해주시고 2주 만에 목표가 달성에 성공을 했는데 앞으로 어디까지 바라볼까요? 네,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제가 며칠 전에 AS를 해드리면서 그저께였죠. AS를 해드리면서 무상증자 권리락 이슈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보유 중이신 분들은 일부 마이너스 찍찍했지만 무증 물량까지 받고 나면 전체적으로는 수익이 될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고요. 최근에 로봇 시장 대기업들이 발벗고 뛰어들고 있는 섹터 중에 하나죠. 그렇기 때문에 티라유텍 같은 경우에 충분히 로봇 관련주로 또 대장주로 다시 한번 시세를 분출할 수 있는 종목인 만큼 또 수익 챙기시면서 또 일부는 홀딩하시면서 이러한 전략 유효해 보인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일부 수익은 챙기시고요. 나머지 비중은 꼭 끌고 가는 전략으로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위원님과 함께 또 달달한 10분 보냈습니다. 자, 지금까지 MTNW 이달의 어드바이저와 함께했습니다. 위원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